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속보 뉴스입니다. 여러분, LA 다운타운에 3대 빅 빌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게스타워거든요. 저기 사진 보시면 정말 멋있죠. 이 야경도 끝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타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름 자체가 이제 게스타워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LA 다운타운에 게스 컴퍼니 타워 이제 명물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LA의 그 상업용 부동산이 부진 속에 빠지면서 이 게스 컴퍼니 타워가 차압 위기에 몰렸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신문에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인근에 777 타워가 또 이제 또 하나의 타워가 있었거든요. 한국 투자사의 헐값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스 컴퍼니 타워마저 지금 차압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LA 다운타운은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피스 건물이 동반 같이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죠. 자,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다운타운 벙커힐 지역에 위치한 이 가스 컴퍼니 타워가 법정관리 채권단, 즉 LA 카운티 등록국에 지난 2월 21일자로 차압에 따른 매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차압 신청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경매를 통해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차압 신청에 따라 LA시가 52층 30만 스퀘어핏 규모의 이 가스 컴퍼니 타워를 임대에 사용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LA시가 이제 여기를 오히려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LA시는 채권단과 임대 협상을 벌여왔는데 차압 결정으로 올해 최대 규모의 임대 계약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자, 가스 컴퍼니 타워의 차압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죠. 소유 오너인 브룩필드 프라퍼스티스 이하 브룩필드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얼마를 대출받았냐면 4억 6,500만 달러를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재택근무 여파로 사무실의 공실률이 점점 치솟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재융자에 돌입했는데 재융자가 실패하면서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도 않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 브룩필드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가스컴퍼니 타워는 지난해부터 법정 관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1991년에 완공된 이 가스컴퍼니 타워는 독특한 외관 모습과 높이로 LA 다운타운의 명물로 대표적인 오피스 건물 중에 하나였죠. 지난 2020년에만 해도 가스컴퍼니 타워의 가치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억 3,2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현재 가스컴퍼니 타워의 가치는 스퀘어핏당 141달러인 2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이 시장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6억 달러가 2억 달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자, 하지만 차압 경매에 나오게 되면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의 뭐 헐값 되는 거죠. 자, 이번 가스 컴퍼니 타워의 차압은 다운타운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는데요. 인근 777 타워는 777 타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바로 LA의 777 타워입니다. 와, 진짜 그쵸. 옛날에 그 심영래 감독이 만든 디워 영화 보면은 LA 다운타운이 나오잖아요. 그쵸? US 뱅크 막 안고 막 이무에 올라가는 참 명물 중에 이렇게 정말 멋진 건물들이 계속해서 이 777 타워 또한 대출 상환금이 3억 1,86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4,500만 달러에 한국 투자사한테 팔렸어요. 한국 투자사인 캔서스 자산운용의 지금 거의 매각 예정이죠. 거의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브룩필드가 소유하고 있는 42층 규모의 EY 플라자도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EY 플라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 계시는 요게 EY 플라자입니다. 이렇게 끝에 EY라고 딱 있고 이런 건물이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예. 근데 이 EY 플라자도 이제 브룩필드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42층 규모인데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LA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스카이 타워인 에원 센터는 지난 1월 이전 매입가에 비해 거의 절반 가격에 매각이 됐고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위셔 블루보드 그러니까 최근 1억 4,780만 달러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쇼렌스타인은 이 건물을 지난 2014년 2억 6,90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차익을 이루기는커녕 매입가에 비해 무려 45%나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입니다. 자, 쇼렌스타인은 소유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건물을 급매해야 했고요. 공실률이 무려 여러분 3분의 1의 정도에 달합니다. 와, 이 예전에는 웃돈 주고 들어가도 못 들어갈 만큼 저곳에 지금 3분의 1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LA 지역에서 실내 면적이 10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매각된 것 자체가 2020년 이후 처음이라며 헐가 판매는 둘째치고 심각한 오피스 부동산 시장 불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LA 다운타운에 오피스를 임대해왔던 주요 기업들이 대거 센츄리 시티로 빠지면서 다운타운 오피스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랍니다. 문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LA 경기가 한인타운, LA 한인타운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 시장이 죽어서 그래.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옷에 관계된 그 시장이 다운타운에 한인들이 옛날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지만 다 죽었죠. 뭐 한 탈세의 주범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장도 다 멕시코 뭐 저기 베트남 중국 쪽으로 다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 자바가 죽고 다운타운이 죽다 보니까 그 여파가 LA로 번지면서 한인타운 경기가 좀 팍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운타운의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LA 다운타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그다음 시카고 다운타운,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뭐 괜찮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들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면 탕감은 안 되죠. 워낙 덩치가 크니까 조금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 달 그 못 갚어? 그래서 그럼 다음 달로 조금 연기해줄게. 근데 결국 언제까지나 연기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레지덴셜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덩치가 큰 공용 빌딩이다 보니까 한번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저도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오피스 출근 안 하려고 그래요. 고급 인력일수록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싼 곳에 오피스를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줌을 통해 화상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창고라든지 웨어하우스는 외곽 쪽으로 빼게 되고 여러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요. 미국 현지에서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는 저희 미주노래 속보 소식 구독을 통해서 듣게 되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잘 미리 대응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